안녕하세요. 플랫텀의 조상래입니다. 다들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예, 저는 지금 오늘 이 행사를 이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랑 저희 플랫텀이 같이 이제 공동 주관을 하게 됐는데, 제가 플랫텀을 시작하면서 각 중국의 다양한 지역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정말 많은 중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한국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정말 인사이트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동안에 중국에 많이 계시는 이제 한인회도 있고 중국에서 일하고 계신 전통적으로 92년도부터 해서 지금 한중수교 꽤 많이 지났는데, 그 와중에 이 IT 업계에서 생생하게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을 다 같이 한번 모여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가 된 행사였는데, 사실 조금 더 올해가 아니라 작년쯤 준비를 했으면 조금 더 그 중국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조금 아쉬움도 남지만, 이번에 사실 못 모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또 준비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과 같은 이런 분위기로 다양한 정보들을 좀 전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중국에 대해서 생활에 대한 경험은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제 앞에서뿐만 아니라 뒤에서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좀 다소 딱딱할 수도 있지만, 중국의 전반적인 이런 IT에 대한, 스타트업에 대한, 또 투자에 대한, 이런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전반적인 동향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 요 상해에 있는 지금 푸동과 푸시가 있는 이쪽에 이제 그 사이에 있는 그 호텔에서 예전에 찍었던 사진인데, 중국에 대한 이제 상해, 북경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상해라는 도시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 공기도 상당히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션전에 상당히 많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션전에 대한 부분도 또 뒤에 또 살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반대쪽 이쪽인가요? 네, 스타트업 동향을 이야기하면은, 중국의 스타트업 동향하면 지금 슈앙창이라고 하는 이 창자가 두 번 들어갑니다. 우리가 창업할 때 창자를 이제 간체자로 썼을 때 이야기인데, 따종창의 완종창신이라고 해서 이 창자를 두 번 써서 두 번 슈앙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중의 창업, 만중의 혁신이라는 이 이야기를 작년 리커창 총리가 양회에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전에는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던 다양한 스타트업에 대한 동향들이 정부가 이제 주도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대중의 창업, 만중의 혁신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각종 규제나 정부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철폐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창조 경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슈앙창을 이제 주창을 하면서 많은 이제 혁신과 스타트업들이 이제 사업을 하기 상당히 좋은 환경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제 신창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뉴모 이제 노멀 시대에서 중국이 어떤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가 창업을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지금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요. 해년마다 중국의 이제 많은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는데, 거기서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취업률이 지금 이게 많이 실업률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중국에서도 창업에 대한 이제 권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경험적으로 그냥 봤을 때는 도시마다 상당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흔히들 중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중국이라는 단어가 통상적인 그 국가에 대한 부분이지만,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 일을 할 때는 중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지역을 많이 나눕니다. 마치 미국에서도 동부와 서부가 있듯이 중국에도 화동 지역, 화북 지역, 화서, 화남, 그 지역마다 다 특색이 있고, 도시마다 가지고 있는 각종의 그런 이제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중국에서도 베이징에서는 좀 대학생 창업자들이 많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관촌이라는 부분이 북경대부터 해서 청와대라든지 인민대라든지 이 주변이 다 대학
곳들로 많이 이제 모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많은 이제 대학생 창업자들이 많이 좀 생겨나는 것 같고요. 션전 지역을 좀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이제 텐센트부터 해서 DJI, 화웨이, GT 이런 이제 대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창업자 그러니까 기 이제 경험을 했던 사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좀 나와서 기술 창업을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션전에 좀 더 많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그래서 그 많은 취업률에 대한 부분, 실업률이 많다 보니 이런 이제 창업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적극적으로 지금 중국에서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 지원 정책들을 보면은 중국에 많은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도 이끌어서 이제 중국 자국으로 다시 귀환할 수 있도록 정책들을 많이 피고 있고 인프라 각종 클러스터를 만들면서 창업단지 그다음에 이런 우리가 혁신 뭐 센터가 전국이 17개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중국에서도 각종 이제 혁신단지에 만들어 놓고 창업 스타트업들 인큐베이팅 센터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저렇게 많은 인큐베이팅 센터들이 있는데 변별력이 있느냐 경험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하고 있는 데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도 국가급, 성급, 시급, 국급으로 해서 우리가 호텔 등급을 나눈 것처럼 중국에도 그런 인큐베이팅 센터나 엑셀레이터에 대한 등급을 나누면서 지원 정책을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달리 편성을 해서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혹시 중국 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많은 인큐베이팅과 엑셀레이터 이런 이제 보육 창업 보육 기관들이 있지만 그들도 서로 경쟁을 하고 있고 실력이 없는 곳은 도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보면 청두라든지 뭐 산동에 있는 다양한 지역, 웨이하이라든지 위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상당히 이제 국내 스타트업들을 많이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현상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중앙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제 등급을 매기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 서로 이제 그들의 지방 정부들끼리 우리를 보면 지자체끼리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쟁 관계에서 이제 오라고들 많이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보면 청두라는 저기 스촨성, 사천성 저 서쪽에 있는 청두에 지금 한중 창업 혁신단지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올 만한 IT 기업들이 상당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의 도시기도 하지만 게임의 도시기도 한 이 청두 지역이 테크 기반의 스타트업들이 가기에는 다소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혹은 또 투자를 받기 위해서 상해라든지 베이징이라든지 이쪽으로 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특히 스타트업은 이제 자원도 부족하고 자금도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도시를 우리가 공략을 하고 어떤 지역을 공략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상당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비교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당연히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가 많고 여러 가지 경제 규모로 봤을 때도 보면 한국과 중국의 차이는 극명하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제 예시로 이렇게 봤을 때 이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고 뭐 유니콘 이제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회사들도 중국은 35개가 넘을 정도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이제 스타트업 쪽으로 봤을 때 옐로우 모바일이라든지 쿠팡이 이렇게 2개가 지금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또 하나는 이제 스타트업들에 대한 추이를 봤을 때 이제 지역별로 봤을 때 베이징, 뭐 상하이, 광동, 저지앙, 절강성, 스촨 이런 식으로 쭉 나가고 있고 사람들도 보면은 2013년, 14년도 때 상당히 많은 창업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재밌는 걸 뭐냐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지금 1세션에 오전 세션에 나왔던 BAT라고 하는 소위 중국의 대기업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창업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창업하는 사람들의 이제 봤을 때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이제 IT 테크 기업에서 이제 종사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창업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 뭐 국내에서 이렇게 여러 이제 학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경험을 가지고 이제 창업을 하는 케이스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유니콘에 대해서도 쭉 나왔는데 이 부분 뭐 띠디다처부터 해서 샤오미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회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이 내용들은 또 BAT에서 나오는 것들은 제가 다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BAT를 뗄 수가 없는 게 국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많은 이제 IT 기업들이 후발주자라고 하더라도 카카오 택시 이전에 국내에서도 이지 택시라든지 리모 택시라든지 다양한 이런 테크 이제 기존의 스타트업이 있었지만 후발주자이면서 바로 이 한국 시장을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화북, 화동, 화서, 화남 지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전국 재패 1등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 있는 잘하는 스타트업을 인수합병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 BAT가 상당히 많은 스타트업들을 투자를 하고 혹은 전략적 투자라든지 합병이라든지 M&A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BAT 뭐 이제 많이들 아시니까 이 소개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당연히 어떤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밌는 이제 화면을 봤을 때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가 지도, 동영상, 차량 공유, 음식, 커머스, 여행, 결제 이 모든 분야에서 사실 다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원수는 철저히 원수가 되고 있지만 중국은 어떤 영역에서는 합종 연행을 해서 같이 시장의 크기를 파이를 키우기도 하고 어떤 영역에서는 정말 치열하게 싸우기도 합니다. 제가 강한 이 기업이 강한 쪽에서는 당연히 앞서 나가고 있는 쪽은 더 치열하게 경쟁을 할 거지만 새로운 분야라든지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 결제라든지 이런 지금 배달과 차량과 같은 것들 보면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알리바바, 텐센트가 각각 투자했던 콰이디다처나 띠디다처가 있다가 작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때 띠디 출싱으로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는 올 초에는 지금 우버가 지금 이제 우버 차이나를 매각을 하고 띠디랑 이렇게 해서 지금 합병이 되고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회사는 띠디 출싱이 되게 되는데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요구르트뿐만 아니라 IH라든지 PPS라든지 뭐 이제 시트림이나 취나르라든지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중국의 배달의 민족과 같은 이 얼러머 같은 회사는 최대 주주가 알리바바, 텐센트 서로 바뀌어가면서 최대 주주가 바뀌어가면서 되고 있는 그래서 이쪽의 음식과 커머스가 같이 합종 연행을 하기도 하고 서로 이게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케이스로 모든 영역이 서로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결제 부분에서는 지금 이 두 회사가 아주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잘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바이두의 이 지갑 쪽에는 점유율이 좀 떨어지지만 또 이 바이두가 어떻게 나가는지 좀 최근에 또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캐피털을 또 추가적으로 벤처 캐피털을 만들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투자를 하고 M&A를 할지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동차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나라 뭐 이제 현대자동차라든지 기아라든지 있지만 중국에서도 지금 다양한 해외의 자동차 기업들과 같이 협력을 하면서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혹은 스마트 커넥트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쭉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글로벌로 했을 때 쭉 서로가 이렇게 경쟁을 하기도 하고 합종 연행을 하면서 서로 이제 돕고 이렇게 이제 이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이런 이제 도식도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띠디 출신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쪽으로 나중에 다들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빠르게 재편되고 있고 시장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지역 이 산업이 또 자동차 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이제 띠디부터 해서 각종 차량 공유와 관련된 뭐 이따오 용처라든지 우버라든지 띠디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가 다 이 BAT와 최근에 이 또 자동차 쪽에서는 가장 핫한 러쉬왕, 에코, 러에코 쪽에서도 지금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글로벌의 전통적인 이 자동차 제조 회사들과 같이 협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이거 이제 당연히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지금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이제 RX5라고 해서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에다가 모든 이제 커넥팅 카를 다 붙여서 알리바바의 이 윈OS를 같이 붙여놓고 같이 이제 연동되도록 지금 설계가 돼서 출시가 된 상황이고 궁금하시면은 그 유튜브에서도 마윈과 그 이제 CEO들이 같이 임원들이 타고 가는 그런 이제 영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윈OS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중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이 막혀 있고 안드로이드가 막혀 있기 때문에 이 커스텀 롬도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요 자체적으로도 이제 윈OS라고 해서 커스텀 롬을 만들어서 지금 OS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 지금 한
꽤 됐습니다. 한 5년 정도 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RX5 그다음에 최근에는 윈OS 그 5까지 이제 계속 개편이 되면서 2015년도에는 메이주라는 제2의 샤오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메이주를 한 6천억에 7천억 정도에 투자를 하면서 지금 이 메이주는 대부분의 이제 커스텀 롬에 있는 윈OS를 탑재를 해서 지금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이쪽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삼성전자나 LG나 이쪽에서는 디바이스 쪽에서 윗단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자고 하면 운영 체제에선 타이젠이 있을 것 같고 클라우드 시스템에도 지금 삼성 클라우드가 있을 것 같고 금융 서비스에는 삼성페이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한계를 좀 느끼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알리바바로 봤을 때만 해도 각종 로컬 서비스, 핵심 서비스인 이 커머스 쪽,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아까 나왔던 뭐 한 매니저부터 해서 권현도님도 다 이쪽에 있었지만 이쪽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 밑단으로 내려오면서 이 밑단에 있는 서로의 협업할 수 있는 파트너를 상당히 많이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일을 할 때 우리는 갑을 관계에서 대기업과 같이 뭔가를 일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서로 이제 협업을 하면서 파트너의 관계로 일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좀 이 영상을 알리윈이라는 이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큰 내용은 아니지만 중국이 어떤 식으로 이 윈OS와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나온 영상인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veryone thought the universe was essentially static and unchanging in time. This time, internet, the data, it's not about the money, it's about the dreams. That we have to do in getting those products out to market is it's going to require hard work. What is time? And then we compare I really want to go to enjoying the knowledge of A little bit harder. Future doesn't belong to the defense market. possibilities all of a sudden becoming available to us. 我是谁？我的价值是什么？当我开始寻找、计算，并验证答案，一切开始成为未知。最初的答案也许不会令我满意，它是直觉的、初级的、禁不住推敲的。然而，这个答案却让我坚定，给我继续寻找的动力。寻找会发现什么？我并不知道。计算会得到什么？我也不知道。我只带着问题。 알림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미국에도 지금 알림 센터를 만들 정도로 중국에서뿐만이 아니라 让我继续寻 글로벌로 找。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지금 寻找 활동을 未 하고 知的 있습니다. 路上，陌生的变得熟悉，远隔的成为亲密。从前毫无关系，现在每 제가 次 이 영상을 틀고 있는 连接 이유는 在一起， 어떤 중국이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기술. 말씀드리기보다는 让每一 중국이 步更精 생각하고 确。 있는 비전과 그들의 텍스트 看似枯 생각, 燥的， 가치관이 어떤 其实 식으로 都是 확장을 惊 하고 喜。 있는지 한번 공유를 하고 싶었고요. 一切都源于未知，而我们计算的正是为无穷尽的未知创造价值。下一秒，我们给未知列好等式。计算，为了无法计算的价值。 네, 오늘 지금 중국의 가장 핫한 중국의 이슈는 이제 유인 우주선을 띄워서 지금 중국의 모든 채널을 틀어도 그 이야기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영상에서 보시면 계속 우주선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이 기술이 비단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많이 발전되어 있고 오늘 행사에 왔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중국에 대한 편견이 계셨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 행사를 계기로 해서 조금이라도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네, 감사합니다.